울산의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동구 주전동. 이곳에 보거와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복생복사. 보거에 살고 보거에 죽는 명인 임병용 씨. 그가 운영하는 복국 음식점이 얼마 전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함께한 1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임병용 장인. 그의 보거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건 지금 참복인데 회를 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탕을 끓일 준비만 할 건데, 임병용 장인은 23년 경력의 보거 전문가인데요. 보고는 첫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보고 한 마리가 사람을 33명까지 죽일 수 있다는 모양이. 철저하게 안전을 안 지키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재료인데.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장인의 철칙. 보고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하는데 제일 가깝게는 우리 정자부터 뭐 포항으로, 강구로, 길 멀리 갈 때는 주문진까지 가요.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이 자연스럽고 좀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뛰는 게 제 최고의 수십 년에 걸쳐 갖춰진 전국 각지의 공급망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최상급 보거를 구입할 수 있게 됐지요. 지금의 100년 가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20여 년간 한 길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게 보고는 이제 흐르는 물에 항상 씻어야 돼요. 이건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피가 응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흐르는 물에 많이 씻어야 돼요. 수도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보거 음식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 바로 보거회. 임병용 장인의 손끝에서 새로운 보거의 맛이 탄생됩니다. 보고회 같은 경우는 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칼에 좌우를 많이 해요. 이런 보고회 칼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최하로 300에서 600 이런 걸 사용을 해요. 일정한 두께로 회를 뜨기 위해선 오랜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장인 정신이 새삼 느껴지네요. 마무리 단계로 뭐예요? 금입니다. 지금 금이요? 네, 금입니다. 옷에 비싼데 금도. 이건 장식용이 아니면 맛이 더 괜찮아져요? 맛은 못 느끼죠, 금에. 눈으로 보는 맛. 음식이 꼭 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과 마음까지 사로잡는 장인의 실력입니다. 장인의 곁에는 긴 세월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요. 부부의 바람은 단 하나, 손님이 많든 적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거지요. 앞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60인데 80까지는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둘이서 오는 손님을 많이 받지 말고 오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 해가지고 끝까지 꾸준히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지금 시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성과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요. 믿고 지지해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100년 가게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좀 오는 편입니다. 울산에서 이 보거를 가지고 명인으로 된 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100년 가게의 선정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단골 손님이 많았는데요. 이에 보답하고자 임병용 장인은 끊임없이 보고요리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산 미나리와 양파 등 20여 종의 식자재와 한약재, 여기에 원기 회복에 좋은 보고를 이용해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효심에서 출발합니다. 14년 전에 엄마가 대장암이 걸렸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요리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대장암 말기였었어요. 병원에서 못 사신다 했었는데 자연산 참복하고
너름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직접 주방에서 만들었죠. 엄마를 이제 드시게 했는데 상상외로 효과가 좋았었어요. 당시엔 4일이나 걸려 보고 진액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30시간 만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거워가지고 저 중탕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자체 개발한 크레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노력이 깃든 보거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거를 알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네요. 보고 진행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좋아졌다고 문자 카톡을 올리고 오래 사시고 계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진행에 더 매진을 하고 있죠. 임병용 장인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고 진액과 관련된 특허만 4건, 상품 등록은 6건에 달하고요. 보고조리 기능사를 넘어 보고조리 기능장을 취득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죠. 엑기스를 알리려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만이 고객들이 나를 믿으니까 지금까지 시험 없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또 쉽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손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집을 시작했을 때 탕을 한 그릇 시켰는데 뭐 맛이 아니다라고 다시 끌려드렸었어요. 근데 또 아니래. 7번을 제가 말없이 바꿔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고객이 지금까지도 저희들 단골 가게 고객입니다. 그때 제가 아마 그 7번을 해주면서 나는 맛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100년 가게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100년계 가게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겁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100년 가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100년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나마 아들놈이 또 이런 계통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식한테 넘겨주면 아마 이게 100년 가게는 충분히 이끌어져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요리한 보거가 몇 마리 정도 돼요? 하하, 그거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수억 마리? 앞으로 100년 가게의 명성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임병용 장인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이 가게를 잘 좀 후계한테 넘겨주고 대한민국 그 명장 보고 분야 명장이 아직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분야에 한번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보고 요리는 임병용 장인에게 있어 자신감이자 자부심이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이 있기에 앞으로 100년 가게의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 쌀쌀한 겨울날 찾아간 여수의 한 중학교.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여수중학교와 문수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함께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28명의 학생들이 합창을 배운 지 어느덧 3년. 아이들에게 합창은 삶의 활력소이자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소중한 나의 무대라고 우리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고요.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은 중요한 활동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향도 좋고 또 문화적인 어떤 생활 영역 범위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마스크가 이걸 가로막고 있지만 소리를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얘가 지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봐. 하나, 둘, 셋. 내가 울적하고. 처음엔 노래 부르는 걸 귀찮아하고 생소하게 느꼈다는 친구들. 이제는 합창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이렇게 어우러져 노래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신이 나져요. 재밌고요. 소리를 내서 재밌어요.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내 목을 내가 잘 관리했을 때 훨씬 더 예쁜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계속 좋은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계속 기쁜 마음이 있다든지 평안하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치료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 아들을 만나고 제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낯설고 아이들도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로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며 함께 해온 시간들. 그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세련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고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자신감을 갖게 됐죠. 노래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활동을 통하고 또 이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에 서보잖아요. 시민 합창대도 서보고 정기 연주회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무대의 경험을 쌓으면서 자존감이 확 높아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보다 저희가 더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저희가 먼저 애들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이 된 것도 많고, 이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사랑 표현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따뜻함을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합창 시간. 이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선생님은 지금 시기에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효민아,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적다 보니까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 왜? 제목이라서? 지금과 상황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코로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황적으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음악을 많이 듣고 하니까 음악을 접목해서 같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 걷고 친구 만나고 손을 잡고 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마스크 쓰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어렵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어려워요. 뭔가 한 가지가 추가된다는 건 얘네들한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도 음악 좋아요,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는 애들이 그냥 기특하고 대견하죠. 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교실. 소나무 합창단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 주역들이 만나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주를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관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계속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아이들이 또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영상을 남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보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노래해볼까? 취소된 연주회를 대신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 콘서트 꿈. 4차례의 촬영과 녹음을 거쳐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었고 당당히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다 기억이 남아요. 좋았어요. 재밌으니까 좋은 기분이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
아이들이 전하는 싱그러운 노래는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고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 유튜브 영상을 마지막 만들면서 장면에 아이들도 자막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집중해주는 시선을 즐기게 됐고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앞으로 또 어떤 영상을 만들까 선생님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매일 들어가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소중한 울타리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으니 이 아름다운 노래는 내일도 변함없이 울려 퍼지겠죠. 소나무 합창단 파이팅입니다. 겨울철 월동채소 최대 주산지인 제주시 한림읍. 최근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제 루트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노란 점을 찍고 드론은 조작법도 간단해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기에 편리한데요. 사용자가 온라인 위성지도상에서 농경지의 내 귀퉁이를 선택해 방제 구획으로 지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자동 방제를 하는 시대라 간단한 조작법으로 방제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방제 자동화 기능은 드론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설정해 일정 구간마다 약재를 살포합니다. 이때 지형에 맞게 분사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방제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작물이 우거져 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면 작물한테 피해도 주고 뭐 밟히고 그러는데 드론으로 인해서 뭐 작물 피해도 덜 주고. 노동 시간과 일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드론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작물의 재배 면적을 파악하고 수시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방제를 이용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양양에 원하는 속도, 그 다음에 풍량을 다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매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효율로 따졌을 때는 인건비 절약이 가장 우선적이고.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는 무인으로 해충을 관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자동 예찰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말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작은 그 해충들을 일로 유인을 해서 포획한 다음에 이 포획한 그 해충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서 무선으로 보내주는 장치거든요. 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다양한 곤충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예찰기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미소 해충에 대한 발생 정보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찍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갑니다.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축적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자동으로 해충 동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아까 보면은 이 해충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김동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과 그걸 접목하면은 언제 이 해충을 방지해야 되는지 최적 시기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인 자동 예찰기를 통해 촬영된 해충은 분석 후에 농가로 정보가 전달되는데요. 실제로 무인 자동 예찰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향후 이 장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집 정보를 활용하면 해충 방제 시기와 방제 방법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기술이 완성됩니다. 제가 나이도 들다 보니까요. 워낙 작은 벌레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벌레들이 눈에 보였다 해도 그게 해충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곤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기계가 이걸 알려준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엔 IT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제주의 감귤 농가 인력 고령화 대비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미래 융합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이 2번 농가가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 농가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상태 표시창이고요. 이걸 더 클릭하면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날씨와 습도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받아가지고 이걸 정보를 축적시키는 거죠. 이 기업은 앞으로 농업이 인공지능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감귤의 생육 시기와 최적의 수확기를 알아내 고품질의 감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설과 뭐 온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균일한 고품질의 감귤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비나 설비가 그 농가의 경쟁력의 잣대였다면은 지금은 데이터가 더 재산이고 경쟁력의 잣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 데이터요. 온도, 습도, 지온,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육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재산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 농업 시장은 점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이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스마트 유통 플랫폼 구축, 그리고 미래 농업을 대비할 교육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서 제주 농민들의 이제 소득 향상, 그리고 각종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기회와 도전을 먼저 내다보고 준비할 때 제주의 농업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의 콘텐츠 산업도시 하면 이제 창원을 떠올려주세요. 얼마 전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풍성하게 채워줄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은 창작자와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창작과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 교육과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1, 2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도록 구성했는데요. 예, 여기는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 경남의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이 만든 시제품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함께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다 웹툰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도민과 그리고 이제 도내 요즘 웹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웹툰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11대의 그 이동형 타블릿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찾아가는 그 웹툰 교육실을 장애인 그리고 이제 시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룸은 총 15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리고 영상 편집과 그리고 다양한 영상 미디어 교육을 이곳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개인 공간이 부족한 창작자들을 위해서 오픈 오피스 같은 공유 공간도 있고요. 2층은 웹툰 작가들의 창작 지원실과 입주기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유튜브 콘텐츠로 이룰 수 있게 제작 지원, 교육, 커뮤니티 모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창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저희 회사 가치와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의 가치가 잘 맞았고 성공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상가나 이런 걸 구하면은 월세나 관리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그런 일체의 관리비나 월세 없이 창작자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 입주하게 된 이유도 다양한데요. 저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공방 창업해서 그냥 저의 취미생활을 알리고 또 취미생활로 돈을 벌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크게 됐어요. 갑자기 뭐 입주기업도 하게 되고 공모전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안 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혜택은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건물과 미끄럼틀입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미끄럼틀을 타고 도서관으로 가면 없던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지만 우선 도전을 해보시고 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고 이후에 입주 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 많으니까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서 좀 이야기 좀 나눌까요? 네. 저희 다른 업체에서 중요한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유튜브 브랜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어떤 게 트렌드가 있나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는 호기심만 있어도 오케이. 일반 도민 그리고 창작자 모두가 자유롭게 이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올해 사업들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는 특강이 남아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늘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 별별 창작소 융복합 발전소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이모티콘, 포스터, 조명, 전시품 모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입주 기업은 아닌데 이따 성과 공유에 참여하러 왔다가 좀 일찍 와서 이런 공간에서 좀 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콘텐츠 쪽으로 계속해서 진로를 나아가고 싶어서 이제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콘텐츠 관련해서 수업하는 걸 이제 관심 있어서 듣게 됐어요. 이전에 동남 전시관이란 곳을 듣기만 했지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예비 창업자들하고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매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자는 딱 30명. 2020년도 경남 콘텐츠 코리아의 콘텐츠 창작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과 함께 창작자로 첫 발을 내디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피커를 만들면서 안에 내부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들고 노래를 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만약에 이걸 또 만들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또 하고 싶습니다. 사실 포토샵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교육에서 강사님들도 친절하게 이제 알려주시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포토샵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바로 뭐 달력이라든지 책으로 이제 나온다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해서 다양한 예비 창업가 및 컨텐츠 개발자분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센터가 어떻게 이용될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은 다양한 상상력을 지닌 창작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이곳을 찾아주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곳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하늘을 정리하는 12월. 툭툭 털어낼 것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은데요. 굉장한 관현악 선율의 캐럴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많은 시민들이 흥겨운 캐럴을 함께 부르면서 설레는 성탄 전야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까지 웅크리고 있을 수 있나요? 코로나 블루를 떨칠 만한 크리스마스 꾸미기로 12월을 정리해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달력은 12월인데 연말 분위기가 도통 안 느껴져요. 맞아요. 요즘에 시국이 이래서 네네.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어디 편하게 나갈 수가 있나, 멋지게 분위기를 낼 수 있나, 늘상 집콕인데.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데코나 장식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꽃꽂이 할 때 많이 쓰죠. 오아시스가 필요하고요.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구상나무를 준비합니다. 이야, 그 모조 트리에서 느낄 수 없었던 네, 맞아요. 그 시원한 향내까지.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생화나 아니면 생화 트리를 많이 찾으세요. 이런 오아시스에다가 조그마한 트리 모양으로 해서 오너먼트로 해서 꾸미는 오늘 장식을 해볼 거예요.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첫 번째, 오아시스를 물에 충분히 적셔신 후에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각을 없애주는데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수건에 담긴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를 정리해서 꽂아줄 텐데요. 가지 끝을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면 됩니다. 위에서 한번 중심을 잡고 밑에서 양옆으로 동서남북으로 꼽아주세요. 아래에서 윗부분으로 장식을 채워간다고 생각해야 풍성한 작품이 됩니다. 중간 지점에서 또 동서남북으로 한 번 더 꼽아주세요. 나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형태가 벌써 잡혀가니까요. 완전 쉽죠. 그러게요. 공간 메우기 아시죠?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중간점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꽂아주세요. 일단 신나게 꽂긴 꽂았는데요. 네. 아니, 점점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약간 여기저기 볼록한 데도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는 길게 꼽는 게 더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수정할 때 여유분이 있어야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약간 더 길게 꼽아주세요. 그리고 이 꼽았을 때 조금 이쪽 부분이 더 길다, 이쪽 부분이 더 길다 싶으면은 커팅을 해서 그 옆으로 옮겨서 또 꼽으시면 되니까 너무 짧게 꼽지 않으시는 게 주의점. 길게 꽂으신 후에 이발하듯 정리하면서 옆에 다시 꽂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라 그런지 초록이 아주 싱그럽게 느껴져요. 웬일이야. 지금 요렇게만 들고 있어도 벌써 나 크리스마스 트리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나무의 조그마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센터피스, 그리고 텔레비전 옆에 있으면 조그마한 트리, 그리고 물도 가끔 주시면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거기다 보태서 향기까지 좋으니까요. 너무너무 일석삼조.
자, 이제 개인 취향에 맞는 장식품을 매달아주면 됩니다. 시나몬 스틱 같은 경우엔 향도 좋고 모양도 예뻐서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솔방울에 빨간 장식품들까지 더해지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대로 납니다. 어렵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만들기 딱이죠. 이번에는 테이블 위나 장식품 위에 올려둘 수 있는 링 센터피스 리스를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뭐 대문 앞이나 벽에 걸었던 리스를 이번엔 테이블 위에? 이거는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으로 우선 기준점으로 꼽아주세요. 크리스마스의 리스는 약방의 감초죠. 이 사이와 이 사이를 다시 또 나눠서 또 꼽아주세요. 요 리스용 오아시스는 지름이 25cm 정도 되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도넛 모양을 살려가면서 사이사이 빈 곳을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꽂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식을 해주면 이 링 센터피스 리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근사한 걸 제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너무 예쁘죠?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5색의 성탄빛을 집안에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엔 집안을 더 포근하게 해줄 아이디어를 배우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야, 요 리스만으로도 어쩌면 이 현관에서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다가 느껴져요. 조금만으로도 근사하지만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공간에서도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를 확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간단합니다. 색상별 부직포와 트리 장식이 전부인데요. 과연 아이들과 뭘 만들면 좋을까요? 재료만 봐서는 아이들 만들기 수업 같아요. 그렇죠. 비싼 재료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트리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초록 부직포를 고깔 모양으로 고정시켜줍니다. 도화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색상이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장식품을 이렇게 걸어서 네. 장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대로 트리지 뭐. 그쵸. 조금 손을 가미하면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제가 준비했거든요. 빨간 천을 주름 잡아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거기에 LED 전구나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달아주면 되는 거죠. 큰 돈 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꼭 이런 오너먼트, 이런 전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예쁜 사진을 오려서 장식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의 예쁜 추억이 담긴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다 하면 더 뜻깊은 그런 트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네. 자, 나만의 트리 만들기 이번엔 쉽게 구할 수 있는 패브릭을 활용해서 트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천의 포인트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그 사이에 LED 전구를 끼워줍니다. 어떤 느낌의 트리가 될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어머, 세상에.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 요렇게. 벽면에도 크리스마스가 물들었습니다. 공간 차지 없이 분위기는 제대로. 정말 아이디어 아니에요? 공간 차지하지 않고 분위기는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리고 테이블 매트 많이 쓰실 텐데요. 예쁜 포장지로 활용하면 분위기를 훨씬 업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강제 집콕이지만 분위기는 제대로 살려보세요. 분위기 제대로다.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년처럼 들뜨거나 분위기에 휩싸이지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나만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미리 인사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